중세 이야기 2 김은숙 아클 남동현. 제발 파문만은 걷어주소서. 1077년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눈 쌓인 카노사 성문 앞에서 용서를 빌고 있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는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히 4세였어요. 이렇게 추운 날 하인리히 4세가 용서를 빌었던 이유는 교황인 그레고리우스 7세가 그를 파문했기 때문이에요.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리를 두고 서로 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난 교황이 황제를 파문해 버렸던 것이지요. 종교가 삶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중세 유럽에서 파문은 큰 사건이었어요. 게다가 파문당한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황제 자리를 빼앗길 위험도 있었지요. 하인리히 4세는 하는 수 없이 교황을 찾아가 용서를 구했고, 교황은 사흘이 지나서야 그를 용서하며 파문을 취소했어요. 이 사건 이후 교황의 권위는 더욱 높아졌고 황제의 지위는 낮아졌답니다. 그래서 교황은 해, 황제는 달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지요. 이렇게 종교는 중세 유럽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했어요. 성지 순례를 위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평생의 소망일 정도였지요. 그러나 이슬람 세력인 셀주크 티르크가 예루살렘을 차지한 후 가톨릭 교도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막았어요. 게다가 이슬람의 세력은 급속도로 커져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했지요. 결국은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로마 교황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로마 교황은 전쟁을 하면 왕이나 제후들을 자신의 명령 아래 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의 생문에 들어간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며 사람들에게 전쟁 참여를 호소했지요. 이렇게 시작된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랍니다. 그러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주들은 세력을 넓혀 땅을 더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기사들 역시 용병을 뽐내고 자신의 재산을 늘릴 생각이었어요. 상인들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전쟁을 환영했지요. 200년 동안 7차례나 이루어진 십자군 전쟁은 십자군이 처음 한 번만 예루살렘을 차지했을 뿐 그 뒤로 계속 지면서 실패로 끝났어요. 전쟁 이후 유럽은 많은 것이 변했지요. 십자군 전쟁을 주도한 교황의 권위는 크게 떨어졌고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원주와 기사들은 전쟁터에서 죽거나 다치기만 했을 뿐 전쟁을 통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힘을 잃었어요. 교회와 영주의 힘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왕의 힘은 세졌지요. 또한 지중해를 중심으로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상업이 크게 발달하게 되었어요. 당나라의 멸망 이후 중국은 오랫동안 여러 나라로 갈라져 싸웠어요. 그중 한 나라의 지방 장관이었던 조광현은 송나라를 세워 혼란스러운 중국을 평정했고, 이후 그의 동생이
천하를 통일했지요. 송나라의 황제는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먼저 관리를 뽑기 위해 과거 시험을 열어 전국의 인재를 조정으로 모였어요. 관리가 되기까지는 6번의 시험을 보아야 했는데 마지막 시험을 황제가 직접 감독하여 합격을 결정했지요. 그래서 관리들은 자신을 뽑아준 황제의 충성을 다했지요. 또한 황제는 군인들이 힘을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군대를 거느렸어요. 그러면서 황제는 강한 힘을 가졌지만 나라의 국방력은 약해졌지요. 그 후 송나라는 외부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재물을 보내 평화를 지켰어요. 송나라 때는 중국의 4대 발명품 중 3가지가 발명되었어요. 4대 발명품은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을 말하는데 종이는 한나라 때 발명되었지만 나머지는 송나라 때 발명되었지요. 송나라 사람들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책이 필요했어요. 인쇄술이 이 시기에 발명된 이유도 더 많은 책을 빨리 찍어내기 위해서였답니다. 또한 1년에 2차례나 수확하는 농업 기술이 개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철과 비단을 재료로 한 생활용품도 생산되며 경제가 크게 발전했어요. 이처럼 철이 많이 사용되자 광선을 개발하기 위해 화약이 만들어졌어요. 상업도 발전해서 거리에는 상점, 노점 등이 가득했어요. 그러자 외국 상인들이 드나드는 도시가 점점 많아졌고 송나라 상인들도 점점 더 많은 나라로 나가 무역을 펼쳤지요. 외국과 국제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본국까지 항해를 하는 일이 늘어나자 나침반도 발명되었어요. 가라 이슬람의 아들들이여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위해 싸워라.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켜 우리의 땅으로 만들자. 오늘날 터키 땅에 투르크족이 세웠던 나라가 바로 오스만 제국이에요. 오스만 제국의 왕인 메메트 2세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있었지요. 바로 콘스탄티노플을 자신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었지요. 그는 차근차근 주위의 땅부터 자신의 것으로 만든 다음 1453년 콘스탄티노플의 바다와 땅을 포기하고 감격했어요. 그리고 53년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콘스탄티노플을 차지했어요. 메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플을 차지하자마자 성소피아 성당에서 알라 신에게 기도를 올려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의 것임을 알렸어요. 그 후 콘스탄티노플은 이스탄불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스탄불을 점령한 후에도 영토를 계속 넓혀갔어요. 특히 슬레이만 1세는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유럽과 북아프리카까지 크게 늘렸지요. 슬레이만 1세가 이끄는 오스만 제국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어요. 오스트리아와 맞붙어서는 소든 빈을 공격해 큰 피해를 입기도 했지요. 그 후 유럽 사람들은 오스만 제국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오스만 제국은 바다에서도 유럽을 물리치고 지중해를 손에 넣었고 유럽과 아시아와의 무역도 도처리하면서 크게 발전했어요. 우리 모스크바 공국은 타타르의 멍에에서 벗어났다. 이제 강력한 나라로 발전하기 위해 영토를 넓혀야만 한다. 타타르의 멍에란 러시아 사람들이 받던 몽고족의 지배를 뜻해요. 몽고족은 200년이 넘도록 러시아 지역을 지배했지요. 모스크바 공국의 왕 이반 3세는 군사를 일으켜 몽골의 지배에서 벗어났어요. 백성들은 자신들을 몽골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준 이반 3세를 크게 환영했어요. 이반 3세는 영토 확장에 힘을 쏟아 북유럽의 평원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이어 모스크바 공국은 빠른 속도로 발전했답니다. 됐다.